정의당 선대위가 구성된 지 오늘로 2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선대위 상임 공동위원장들 그리고 지역 선대위를 책임질 시도당 위원장들과 함께 비공개 워크숍을 진행해서 내년 대선 전략을 점검하고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는 이제 바닥을 드러낸 양당 체제를 끝내고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정치 교체를 이뤄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시민 속에서 다시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 9.63%로 창당 이래 최고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당의 침체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선대위가 시민들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실망 또 정의당에 대한 바람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의당의 후보는 저 심상정 한 명이 아닙니다. 정의당의 대선 후보는 저 심상정과 정의당 둘입니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선대위 위원장 여러분들도 바로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시민들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6411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현장이야말로 정의당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이번 주부터 전면적으로 현장에 결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 삶 속에 우리 정의당이 있고 또 시민들과 끈끈하게 손을 맞잡아야 정의당의 시간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진보정당 지지자들 또 그동안에 성원해왔던 모든 시민들이 정의당과 함께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시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이 정의당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치 혁신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정의당이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써왔고 더 적극적으로 실천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녹색 시민들과 그 의지를 함께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심장에 녹색이 분명히 새겨져 있음을 시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당의 혁신과 또 전당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대선에서 2030 세대의 중요성을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의당 심상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비전과 정책은 청년들의 삶 자체에 준거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신노동법과 주사일제, 한국형 모부형제, 또 성폭력 근절을 위한 비전 등이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우리 선대위원장님들께서도 2030 세대와 함께하는 우리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부터 6411 현장 속에서 심상치 않은 바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곳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말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말씀해 주셨다면 소모적인 논란이 없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약속하신 만큼 사지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에 초과세수분 19조 원을 우선적으로 집중 편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173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손실보상이 2년 가까이 지체된 만큼 최소한 이자 탕감이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갚아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반드시 이 계획에 포함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또 어제 국민 대부분의 질문은 코로나 일상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이제 6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책임은 팬데믹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염병 재난은 코로나19에도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이제 K-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감염병 대응 체계까지 갖춰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의료원 확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가 요청해 오면 지원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그렇게 느긋하게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로드맵을 갖고 먼저 요청하고 먼저 지원해야 합니다. 또 중환자 병상 또한 지금처럼 전국 75%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권역별로 75% 기준을 바꾸고 공공병상을 제대로 확충해야 합니다. 수도권 환자를 광주나 부산까지 보내는 것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백신을 조기 접종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효력이 감소하면서 돌파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3차 부스터샷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추가 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100분 대화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재난으로 더욱 불평등하게 기울어진 시민의 삶의 문제는 부각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성과나 의지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100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 재난에 더욱 어려워진 먹고 사는 문제, 공공의료, 집값과 부동산 투기 등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책이나 성과가 아닌 아쉬움을 표하는 평론가의 태도를 보였고 다짐하고 노력하겠다는 여의도 합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민 패널들이 제시한 공공임대 상가와 같은 새로운 상상과 대안이 돋보였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돌아봐야 할 점입니다. 특히 산업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산업 전환의 당사자인 노동자들과의 대화는 외면하는 이중적인 행보에 반성하거나 새로운 태도를 보이겠다는 약속은 생략했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더 힘든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질문에 내각을 신뢰한다고만 말하는 대통령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서 농성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대통령은 시민들의 무신을 회복할 구체적 방안을 내놓는 대신 내각을 신뢰한다는 말만 하니 분립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분의 대화로 4년의 실정을 면피할 수는 없습니다.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하고 장담했던 좋은 일자리, 고용 안전망 확대, 부동산 문제가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제기되는 것에 대통령과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라만 톱10이고 시민의 삶은 불평등한 대한민국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었습니다. 온갖 차별과 혐오 앞에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희생되었고 우리도 고 변희수 하사님, 고 김기영 활동가님을 비롯해 많은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트랜스젠더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는 이들의 호소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법사위에서 끝끝내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등 차별금지법을 토론할 최소한의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정기국회 내 재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사회를 덮쳤습니다.
88.5%의 국민들이 절실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할 만큼 사실상 사회적 논의는 끝난 것입니다. 애초에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의하지 못하고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한 탓에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심사 한 번 없이 청원의 심사 기한이 연장됐다는 것부터 국민의 응당한 권리를 묵살하는 것으로 국회 직무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지금 후보님께 필요한 것은 일부 종교개표일 뿐입니까? 지난 2017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을 당연히 지키겠다던 그 의지가 왜 대선을 앞둔 2021년에는 후퇴된 것입니까?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일부 종교개표 뒤로 미루는 모습이 대선 후보로서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브레이크 한 번에 함께 역주행하고 있는 민주당은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이제 면피용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차별금지법을 유보하고 거부하는 대선 후보들의 주장은 전부 위헌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최초 발의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사회적 논의를 핑계 삼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입니다. 위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고 반민주적인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 폭력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으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다스베이다에서 진행한 심상정 후보 모욕 방송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어준 씨는 자신의 방송에 이재명 후보 지지를 표명한 사회심리학자를 불러 정의당이 민주당과 단일화하지 않는 이유는 심상정 후보의 심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호도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김어준 씨의 해당 방송은 언론으로서 공정성을 저버린 방송이었으며 심상정 후보에 대한 무논리적 명예훼손을 일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과의 단일화 압박을 위해 개인사를 끌어들이고 사이비 심리 분석을 동원해 인신공격까지 벌인 이번 사건을 정의당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어준 씨는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게 사과하십시오.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근본적으로 다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 수호의 안달이 모습으로 서로 닮았습니다. 민주당이 단일화를 하고 싶다면 서로 닮은 국민의힘과 하십시오. 정의당은 거기에 낄 일이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질 낮은 인신 공격을 김어준 씨 같은 이들에게 외주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아니기를 바란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페미니즘 몰아내자 글을 공유하더니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대남 표를 민주당에게 빼앗길까 조급한가 봅니다. 여성 살해 멈추라는 이야기에 남자를 가해자로 취급한다며 공감 능력 제로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행위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없는 것 취급하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입니다. 교제살인은 실제로 가해자의 압도적 다수가 남성이고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가 여성입니다. 젠더 폭력에서 젠더를 지우면 사안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남혐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겪는 폭력의 현실을 지우는 것, 이준석 대표가 하고 계신 것이 여혐일 뿐입니다.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성범죄 무고죄 강화 내걸면서 안티페미니즘 공약을 청년 정책으로 포장하는 사이 청년 여성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는 거대 양당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이대녀의 목소리도 소중합니다. 여성 청년들은 성폭력, 성차별, 경력단절 없는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외면하더라도 정의당만큼은 언제나 평등의 편에 서겠습니다. 젠더 갈등의 해결책은 안티페미니즘이 아니라 성평등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재난지원금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코로나 2년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일자리가 끊어진 청년, 돌봄을 떠나는 여성들처럼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와의 싸움 동안 고통받아온 의료 인력과 돌봄 인력을 확충해서 일상화된 팬데믹에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자존심 싸움이 아닌 국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국민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고 이 후보 정책에 대해 손뼉을 치다가 재난지원금 철회를 유연한 결정이라며 금방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선긋기에 바쁩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정책 방어에 여념없지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삶은 그리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이 그토록 신뢰하는 내각은 초과세수를 두고 국채부터 갚고 쓸 돈 쓰고 재정 건전성 확보 위에 남은 돈으로 손실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말만 무성한 재난지원금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쓸 것인지 집권 여당과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밝히십시오.